이상철이 박진석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박진석이 먼저 내민 서류 첫 장엔 이지혁 심장이식 대기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61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비는 표정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년 퇴직하고도 고지식하단 소리 들어가며 버텨온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철 손엔 인감 도장이 없어졌고 그 도장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짐작이 갔고 그 짐작이 사실일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압도하는 방식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호탕한 척 웃으면서도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이 들어오자마자 잘 왔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는데요. 이상철 씨, 도장 찾으러 오셨죠? 그 말 한마디에 이상철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를 삼켰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분노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입술을 깨물게 만들거든요. 박진석 회장님, 제 도장이 왜 회장님 손에 있습니까? 박진석은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내 손에 있다고 누가 그래요? 난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만 했지. 박진석은 책상 위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장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지혁 씨 얘기 아닙니까? 이상철은 그 순간 박진석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숨겨왔던 병, 이지혁이 숨겨왔던 결심, 그리고 이지혁이 가족을 담보로 무언가를 막으려 했던 그 행동까지요. 이상철은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지혁이는 회장님이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무시하듯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올릴 만한 이유가 생겼으니 올린 거죠. 자, 보세요. 첫 장에 적힌 문구가 이상철의 눈을 찢었습니다. 치료비 조달 및 대기 절차, 심장이식, 그리고 가족 동의 및 담보 같은 문장들이 말입니다. 이상철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건 두려웠고 아들이 숨긴 건 더 두려웠는데요. 그런데 그 숨김이 가족 동의라는 단어로 서류에 박혀 있는 건 더 이상 아들 개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통째로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였죠. 이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작성했습니까?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가긴요. 이지혁 씨가요. 이상철 눈에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혁이가 이걸 썼다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혁 씨가 쓰고 누군가가 도장을 찍었겠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공포는 박진석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향한 공포였어요. 이지혁이 얼마나 몰렸으면 이런 서류를 쓰고 이런 판에 들어왔을까. 이상철은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 씨, 자존심 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박진석이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 3가지예요. 박진석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서류는 유효로 두자. 둘째, 이지혁 씨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 리빙 라이프인가 뭔가 그거 내 쪽으로 넘기자. 셋째, 고성이가 지금 날 물어뜯으려고 하는 법적 서류들 그거 이상철 씨가 막아주자. 이상철은 마지막 말에 눈이 확 커졌습니다. 고성이. 박진석의 재혼한 아내. 권력 욕심이 있고 신분 상승을 위해 살아온 여자. 그리고 지금 박진석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법적 반격을 준비하는 여자. 박진석은 그 전쟁에 이상철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정사에 왜 제가?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가정사가 아니죠. 돈이죠. 권력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지혁 씨가 있죠. 이상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노리는 건 단순히 고성희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지혁이 대표 자리에서 뭘 얻든 누구와 엮이든 그걸 박진석 뜻대로 정리하려는 거죠. 그때 이상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 온 사람인데요. 김다정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갔어. 얼굴이 너무너무 하얗더라. 이상철은 순간 가슴을 쥐었습니다. 다정아, 지혁이 지금 어디로 갔어? 김다정이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수빈이가 오빠가 도장 찾고 있다고 했어. 이상철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내 도장 어디 있습니까? 박진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장?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상철 씨, 지금 중요한 건 이지혁 씨가 그 도장을 찾는 게 아니고요. 박진석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 씨는 어차피 끝낼 생각으로 찾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이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내 아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박진석은 웃으면서도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건드린 적 없어요. 이지혁 씨가 먼저 들어온 거지. 같은 시각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앞에서 지강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욕심 많고 불만투성이지만 현실 앞에 약한 아이였어요.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 진짜 몰랐어. 그냥 누나처럼 살고 싶어서. 지은호는 지강호의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대신 지강호 손을 잡아 흔들며 말했어요. 강호야, 누나처럼 살고 싶으면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건 누나도 못해. 지강호는 흐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장님이 봐준다 그랬어. 박성재는 옆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지만 지은호 마음이 이지혁에게 있다는 걸 알고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눈빛은 짝사랑이 아니라 결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 맞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철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종이 이거 아버지 라인입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가 지금 박진석 회장님한테 끌려 들어간 거예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끌려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지.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택해. 이지혁 살릴래, 이상철 지킬래.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메시지. 누군가 지은호가 감정으로 움직일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책임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움직일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요. 지은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 오빠, 누가 이런 메시지 보내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쪽 사람들. 아니면 고성애 쪽 사람들. 지은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요?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전쟁이야. 누가 누구 편인지 한 번에 안 보여.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 번에 안 보인다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혁은 숨이 가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도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내 말 들어.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약도 서류도 아버님 인감도.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 몰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가 아픈 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지은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동안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낸 이유를 비혼주의 때문이라고도 생각했고 대표와 팀장 관계 때문이라고도 스스로 납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 표정은 관계가 아니라 전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지혁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지혁이 짧게 끄덕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그 순간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재는 절친 이지혁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깨닫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너 왜 혼자 가? 이지혁이 잠깐 입술을 떨었습니다. 성재야, 나 혼자 안 가면 너까지 무너져. 박성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난 이미 무너졌어. 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지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을 붙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나 선배 약 목록 보고 신부전 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지혁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약 내가 누구한테 보여줬어? 지은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공부한다고. 이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 그거 그쪽에서 기다리던 구멍이었어.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병이 심장인지 신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내가 알아냈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럼 그 사람들은 너를 이용할 수 있거든. 지은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너는 내 편이 아니어도 돼. 지은호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편이 되면 너 가족도 다쳐. 정순이 어머니, 지강호 다. 지은호는 그 순간 정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하나 믿고 버텨온 엄마. 그 엄마가 무너지면 지은호는 평생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지강호. 미워도 가족이죠. 지강호가 지금 흔들리는 건 결국 지은호를 향한 자격지심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이지혁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선배가 나를 지키려고 밀어내는 거, 그거 사랑인 척하는 폭력이에요. 이지혁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배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배, 나한테 선택 강요하지 말아요. 나도 같이 선택하게 해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받자마자 박진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이지혁이랑 같이 있지? 박성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셋 다 들으라고 해. 이거 아주 간단해. 박진석은 천천히 너무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내 조건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이상철이 책임져. 그 말에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철이 책임진다. 그건 곧 이상철이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고 희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내 병을 내 가족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뒤집어 씌운 적 없는데? 이지혁 씨가 먼저 가족 이름을 쓰려고 했잖아. 서류에. 이지혁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 지은호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지은호 씨는 참 좋은 카드예요. 이지혁 씨가 제일 흔들리는 지점이니까. 지은호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사랑을 지킬 건지 가족을 지킬 건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수록 더 처참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나 아버지랑 끝났어. 이지혁이 박성재를 끌어안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앉는 순간 박성재가 더 무너질까봐 겁났습니다. 지은호는 그 둘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무너질 때 더 무섭게 결심하거든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나 박진석 회장님이 원하는 선택 안 할 거예요.
이지혁이 놀라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그럼 어떡해? 지은호가 울면서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3의 선택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 많지만 계산 빠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수빈 목소리는 평소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처음으로 진짜 겁을 먹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 언니, 우리 아빠가 지금 박진석 회장님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아.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수빈아, 왜 그렇게 생각해? 이수빈이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도장 찾는 게 아니라 도장 때문에 책임지러 간 것 같아. 지은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진짜로 책임을 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박진석이 노리는 그림이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김다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랑 같이 있니? 지혁이 지금 어디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선배랑 같이 있어요. 김다정이 울먹였습니다. 은호야, 제발 지혁이 살려줘. 그 한마디가 지은호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고 했고 지은호는 고백했다가 차였지만 결국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는 러브라인이 생길 거라고 늘 예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브라인이 아니라 생존선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울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근데 선배도 혼자 죽을 생각하지 마요. 이지혁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늘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인데 지금은 숨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겁나.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요? 이지혁이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너까지 내 때문에 다칠까봐. 그때 지강호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누나, 또 전화 왔어. 나한테. 그 사람이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겠대. 지은호가 번개처럼 지강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야? 누구래? 지강호는 울먹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야. 지은호가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장 찍은 건 가족이었어.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지은호가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라니. 김다정? 이상철? 조옥래? 김장수? 아니면 이지환? 혹은 박성재? 지은호 눈빛이 흔들리자 이지혁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누구도 쉽게 믿지 마.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선배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이지혁이 잠깐 멈추더니 더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포함이야. 지은호는 사랑을 믿고 싶지만 믿는 순간 가족이 위험해지고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려는 순간 지은호가 무너지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맞서고 싶지만 맞서는 순간 모든 걸 잃고 고성희는 법적 반격을 준비하지만 그 칼날이 결국 자기 딸 박영란을 향할 수도 있고 지강호는 허영과 자격지심 때문에 한 번의 서명으로 모두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혁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미확인인데 메시지 첫 문장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지혁 씨, 심장이식 대기 순번 조정해 드릴까요? 대신 이상철 씨가 그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지혁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은호는 그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건 사랑 문제가 아니라 거래다. 그리고 거래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배신자로 찍힌다.